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TV 공인중개사 김동성입니다. 진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국가가 자신의 그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행사하는 것은 세금으로 당연히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의 세금을 이렇게 보면 그 취득 단계에서 보면 그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보통 통상 우리나라 한 1%에서 한 10% 사이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세까지 하면 1.2%에서 11%. 주로 통상 뭐 이제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는데 4%짜리가 많이 있죠.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들은 아예 취득 단계부터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한 50개 주, 유럽이 워낙 나라가 많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단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보유세가 굉장히 약하죠. 0.1%부터 한 0.3%가 주로고 그 종부세는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 특수한 소수한테만 1%에서 3%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의 한 10배에서 20배 이 정도 이상의 1%에서 3%를 매년 부과한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처분 단계인 양도세 외에 그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이제 1세대 1주택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또 뭐 토지 같은 경우는 8년 자격, 농지 같은 경우 8년 자격 맞추면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한 6%에서 70%, 즉 주민세까지 하면 6.6%에서 77%까지 거의 양도세에서 폭탄적인 세금을 맞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금이 양도 단계에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도 제가 세율을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차이를 보면 어, 우리나라는 그 취득하고 처분 단계에서 세금이 엄청 많고 보유 단계에서는 아주 세금이 약한 거로 보여지죠. 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에,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뭐 왕창 먹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 그 정책적인 것도 있고 어떤 그 나라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뭐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정권상 봐보면 이 전체적인 그 부동산에 관련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보유 단계인 세금이 아주 낮다라는 것만 자꾸 부각시켜서 세금을 좀 많이 그 증액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특히 이번 정부에도 그런 성향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그 재산이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어디에서 뭐 나온 건 아니고 역사적인 그 근원에서 기원을 했지 않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삼국시대 고려백제 신라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지방자치의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체적인 국가만 계속 내려왔었고 그 삼국 고구려백제 신라가 그 이전에 생겼던 그 우리 뭐 마한 변한 지난 그 소국 쉽게 말하면 그 면적이 한 면단이나 군단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정도 면적에 뭐 80여 개 국가, 뭐 60여 개 국가, 30여 개 국가 이런 식으로 연명체 그런 삼한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이전 단계에나 아마 그 지방 자치가 있지 않나. 그것은 너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왕창 물리는 거고 반면 미국은 그 독립할 때부터 주정부로 독립했죠. 주정부군이 군인까지 군부대까지 동원할 정도에서 강력한 주정부 국가니까 당연히 지방자치가 강화되겠죠. 그리고 유럽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시대가 수백 년 됐어요. 그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게
각각의 그 조그마한 성주들이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지금 군 단위 정도 면적이나 차지하면서 각 지방에 할거하면서 있다 보니까 지방 자치가 수백 년 그 몸에 배어있던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봐보면 실질 소요소득이랑 그 세금도 이렇게 양도세는 있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현업에서 물어보면 고객들한테 당신은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얼마 정도까지 세법과 상관없이 낼 용의가 있냐 그러면 한 100명에 7, 80명은 다 10% 정도만 낼 의사가 있고 한 20, 30% 정도나 20% 정도 낼 생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게 지금 국가가 세금을 50%, 40% 이렇게 가져가면 거의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게 되죠. 하물며 60%, 70% 때리면 누가 그 거래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세금을 좀 양도세를 낮춰주면 그때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그 많은 그 재산세를 자꾸 올리자고 하는 그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 양도세든 재산세든 뭐 취득세든 뭐 뭉뚱그려서 내가 이 세금을 퉁 쳐서 얼마 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정권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뜯으려고 하면 그 투표로서 그 정권을 좀 바꾸려는 성향이 다분히 있겠죠. 또 만약에 재산세를 많이 올리고자 하면은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인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 파워, 자기네 힘인데 그 또 명령을 받들어서 하는 국세청에서 그 세율을 내려줄 리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당선되기 때문에 총무부 산하 장관들이 뭐 인사교육 시키고 뭐 하면은 뭐 다 졸고 있고 다 오락에도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재무부에서 오락하면 오지 말라게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찾아가면서 수위한테 큰절하해서 들어갈 정도로 애걸복걸 하는 게 우리나라 지자체 단체장입니다. 돈으로 아니면 통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고요. 또 그게 뭐 중앙정부인 장차관이나 대통령도 이런 그 돈의 힘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가 보기에는 그 양도세는 줄일 일도 없거니와 외국처럼 양도세를 아주 대폭적으로 뭐 10% 이하나 5% 이하라 이렇게 줄이고 재산세를 뭐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처럼 1%대 2%대 해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은 보면 재산세를 워낙 많이 걷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무슨 반대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도 많이 주겠죠. 이제 이런 이제 신뢰도 있고 또 우리는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을 뜯고 싶은 게 기본 목적이에요. 국가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감정평가원이라는 것을 감정원이라는 것을 두면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또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이런 것은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시키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정부에는 보통 다른 기존 정권들은 그 공시지가를 완만하게 상승시켰는데 이번에 엄청 많이 아주 대폭적으로 올려서 판발들이 엄청 심하고 이의 신청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중으로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권이라든지 보면은 투표행에서 정권을 잡고 싶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좀 뭐 현혹한다 하면 현혹이고 사기성이면 사기성 발언을 합니다. 뭘 합니까? 내가 집값을 잡아주겠다. 내가 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이런 뭐 공약을 많이 걸 수도 있고 또 그런 비슷한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정권은 그런 행위를 뭐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국민들한테 집값을 잡겠다고 이게 공언을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집을 값을 부송하고 있는 토지 가격을 해마다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고,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가격을 올라갑니다. 왜냐? 국가가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떨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걷어들인 비용으로 자신들의 공적 사업도 해야 하고, 자신들의 직접적인 월급도 가져가야 되고, 자기네들 판공비도 가져가야 되고, 또 그 외에 자기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시지가를 계속 해마다 올려왔고, 경제가 안 좋았던 시절에도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는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공시지가 가격을 뜯어보면, 확인해 보면 거의 IMF 때나 정도나 살짝 떨어졌지, 거의 떨어진 사례가 없어요. 뭐 인구가 줄든 뭐 어쩌든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공시지가는 오릅니다. 절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의 핵심적인 이유는,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고 국가는 세금을 계속 뜯어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이게 저의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